별도로 좀 조정 내용을 그 재검토해가지고. 예, 지역 다른 대안 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. 그 예산 가지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체 산업을 예, 넣는 것도 내년부터 방안을 시작합니다. 만들겠습니다. 예. 그 대통령 관련해서 네. 사실 이 연탄의 이런 구조가 30년째 이렇게 왔는데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쌀도 이거랑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. 현재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조는 비슷한데 관련자가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그거를 대비해야 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. 이거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. 쌀은 안보 산업이고 석탄은 안보 산업이 아닌 것 같은데. 네. 거기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네, 말씀드립니다. 그러세요. 예. 자, SOC 예산은 우리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돼서 누구 의견 있어요? 예, 국토부 네, 말씀드렸습니다. 그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철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. 다만 이제 말씀하실 때 아예 준비가 안 됐다고 표현하신 또 죄악이라는 표현을 또 하시고 그 정도는 아닌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SOC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민 편의, 국민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요. 다만 그 아래에서 우리가 집행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. 일단 편성할 때는 사실 저희 부도 고민하지만 기재부가 사업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좀 욕심이 들어가거나 의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그 정부안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을 시킵니다. 그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성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면 정부 시스템 안에서 이게 걸러지는데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않은 요인들이 보통 집행 단계에서 일어납니다. 그 부분들은 뭐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좀 노력해봤자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시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갑자기 뭐 넘어져 버리거나 가덕도 그러죠. 가덕도도 그렇고 그다음 뭐 환경영향 평가하다 보니 이 반대단체가 너무 심해서 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긴밀하게 사실은 기재부가 같이 점검을 하고 거기다가 그 해에 집행이 못 되면 뭐 다른 쓸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나름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.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통제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요번에 새 정부에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부처에서 알아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 외에 국정기조로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강력한 이럴 때 한번 도려내라. 네. 이런 부분에 큰 기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도 2차 추경할 때도 많이 도려냈고 또 지금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정관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도 네, 알겠습니다. 무지하게 억울하셨던 모양이네요. 아니,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, 됐어요. 예산을 이제 시차를 조절하자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1년만 그런 몰라도 2, 3년은 좀 네.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튼 뭐 그런 거 있죠. 여기도 보면 2조 해놨는데 가덕도가 절반이네요. 네, 가덕도는 우발 사고지. 네. 하여튼 그냥 이 지적 자체는 의미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나름 감안은 돼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. 어쨌든 SOC 예산에 이렇게 막 집중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. 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SOC 예산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죠. 요거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고 꼭 필요하면 뭐 추가를 나중에 하든지 하더라도 좀 더 줄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. 기재부 경제예산국장님이 네네네.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겠습니다. 그러십시오.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네. 그 국토부와 잘 협의해가지고 그 집행 지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네. 정상수 소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철도를 중심으로 집행 지연 사업이 확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한 0.7조 원 정도 구조 조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공단에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이제 철도 레일을 건설해 갑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잠겨 있는 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노선별로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노선별로 돈은 출연을 받았지만 실제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냥 그 공단 내에 잠겨져 있는 돈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 1조 원 수준으로 환수를 해서 다시 그 재원들을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 쪽으로
전환하는 그 예산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하여튼, 이 SOC 예산은 정치적 요소가 꽤 있잖아, 그죠? 거기 많이 휘둘리지 않도록. 어쨌든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니까, 뭐 등살이 보통이 아니죠. 네. 그래도 점 있고 좀 버텨보세요. 또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또 하시죠.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. 근데 사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저는 이런 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정책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이거보다는 소규모 예산들 있잖아요. 소규모 예산. 뭐 당연하게 집행되고 있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? 이게 과연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? 또는 이 돈으로 차라리 새로운 사업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못 찾아내요. 찾아내더라도 그 저항이 있죠.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쉽게 결정 못 하거든요. 그건 공직사회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. 하기 어려워요. 누군가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적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. 그리고 누가 하죠? 아까 말씀하신 그 민간 아까 이제 공개하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네. 두 번째는 민간에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좀 찾는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찾아내면 일부 그 중에서 우리가 유효하면 포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좀 이쪽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는 메커니즘을 좀 지금은 포상 제도가 있나요? 예를 들면 뭐 예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그래서 절감을 했다. 부패, 부정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한 예산의 효율성, 우선순위 이런 걸 조정한 경우에 그걸 찾아내서 반영이 되면 뭐 포상을 하거나 이런 제도 있어요? 그거 없을 것 같아요. 예산 성과급이라고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세입을 더 확충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를 바꿔서 세출을 확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일단 있고요. 내부에 성과금이 있고 국민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참여예산 관련된 뭐 이런 포상금이 일부 있습니다.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미 시작한 사업을 조정하는 건 정말로 어렵잖아요. 일단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해내도 실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요거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최소한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되는 그것도 이미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해봐야 못해요. 사실은 말만 그러지. 그거 어느 세월에 그래. 그거 하려면 한 1, 2년은 준비해야 될걸요.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이제 찾아내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. 그 상세화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예산 당국하고 그 사실은 그 해마다 이게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. 연 중에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분야별로 다 보는데요. 앞으로 분야별로는 플래닝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예산, 말씀하신 관행적인 예산, 낭비적인 예산들을 찾아내는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걸 계획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예산부터 먼저 점검하는 식으로 한번 부처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낭비 예산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저효율 예산.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고효율 예산으로 예산으로.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 좀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이거 몇 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어요?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. 아마 의전 쪽에서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대통령님, 오늘 아마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씀을 저는 말을 너무 안 해서 안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십시오. 혹시 준비하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? 근데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됩니까? 저 뒤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. 아, 예. 일단 비율상 너무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은데. 한 말씀. 아, 그러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재정학자인데, 열린 예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정부 예산 이제 들여보는데, 들여다보다 보면은 공개가 세부 사업밖에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,
그 아랫단의 사업을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 대통령님 중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 싶어도 사실 세부 사업이라고 그냥 개념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사업 계획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구분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아랫단위까지 공개를 먼저 해주신다면은 그러면 뭐 국민들이 볼 때도 그리고 연구자들이 볼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.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구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? 뭐 우리 개별 사업 뭐 알려진 것들은 뭐 하나씩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공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. 그래요? 네. 그 당연히 파일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마이크로 데이터 이런 건 공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쨌든 잘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. 예. 제 전화번호 아시죠?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. 여성 참석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빨리. 예산 정책과장 저 뒤에 있는데 여성 발언 한번 하세요. 예산 정책과장이 넘버 2입니다. 거기서. 그러세요? 왜 뒤에 앉혀놨어요? 발언 안 하려고. 제가 지출구조조정 이제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관련이. 있습니다. 그래? 그래서 오늘 대통령 말씀 듣고 저도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. 제가 너무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걸 보지 않았나.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 번 더 가서 체크하고 네. 더 이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실제 성과를 내가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. 네, 다들 애쓰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오랜만에 정원 대표님 한 분에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애썼습니다.